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속물경제가 본연의 그 일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 비판에 열을 올렸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말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재명 후보는 공약끼리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길래 이제 말 바꾸기 좀 끝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끼리의 싸움이 좀 끝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 속물경제TV의 출발점 비슷한, 왜 제가 이 속물경제TV를 하게 됐는지 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DNA에도 소비자가 있다. 굉장히 좀 생소한 말이죠. 인간의 기원하고 저희 속물경제TV하고의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이 종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그리고 어떤 민족, 한 국가, 한 가정까지도 실은 이런 DNA, 유전 형질에 대한 소비자 선택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조금은 놀라시게 될 겁니다. 다윈이 1859년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히 컸죠. 그 당시까지의 세계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고 인간도 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해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져온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책이 12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이죠.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 밝힌 내용은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물이라는 거가 자연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 생물의 특질 중에서 자연에 적합한 것, 생존에 적합한 것들은 후대에 물려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퇴출된다. 소위 자연 도태설이라고도 얘기하는 자연 선택은 동어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자연에 적합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속된 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선택은 맞는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그리고 동어 반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좀, 여기 이제 종이기원에 대한 책이고, 이게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인 겁니다. 근데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유전 형질이 자연에 적합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거였는데, 그 자연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록 생존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유전 형질을 퍼쳐줄 상대방 성을 얻지 못하면은 자기의 유전 형질을 퍼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성선택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 진화가 시작되고 나서 언제부터 성의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양성생식을 시작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또 그거는 이 진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전공 분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성생식이라는 거가 무성생식 혹은 단성생식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성생식은 그냥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복제할 수 있고, 또 그게 환경만 적합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그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을 감염시키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유성생식, 그러니까 상대방 성이 있어야 되는 성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상대방한테 이 자기 유전 형질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또 고등동물로 와서는 어때요? 그 상대방 성이 자기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애 활동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들이 소비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이 번식 방법인 거죠. 근데 우스운 거는 이런 비효율적인 번식 방식이 고등생물들, 지금 살아있는 고등동물들의 아주 보편적인 번식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유동물, 뭐 영장류, 조금 머리 쓰는 동물들을 보면은 양성생식을 하지 않고 그냥 남자가 남자를 낳고 여자가 여자를, 물론 남자 여자라는 구분도 없겠지만 그냥 채소표 분열처럼 해가지고 생식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 유전형질의 전달 방법이 대세가 됐을까요? 물론 생물학자들은 이런 이제 양성생식이 가져온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성생식으로 할 때는 어떤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변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양성생식이 일어나면서는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종하고 다시 합쳐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강해졌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변이가 자연에 부적합한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 접합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 학자들은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자연 선택에 앞서서 성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더 유력한, 그러니까 더 생존에 적합한 이 유전 형질을 상대방 성이 선택함으로써 자연 선택보다도 진화의 속도를 빨리 했다는 거죠. 결국은 양성생식, 소위 DNA에 대한 소비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지만 DNA에 대한 선택하는 소비자가 생겨가지고 진화의 속도를 빨리 했다 하는 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양성생식 과정에서의 그 DNA에 대한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종은 멸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성이 생존에 꼭 적합한 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멋진 거를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기는 하지만 공작의 이런 꼬리 같은 거는 꼭 생존에 적합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암컷 공작한테 선택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에는 꼭 적합하지 않은 이런 꼬리를 만들기도 했던 거죠. 이러한 예는 사슴의 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 키 큰 남자가 생존에 꼭 적합한 거는 아니거든요. 또 남자들도 허리가 쑥 들어가고 멋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여자가 꼭 생존에 적합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선택의 과정이 꼭 그 자연 선택에 적합한 거는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성선택은 인간의 진화의 속도를 대단히 빠르게 했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의 악습, 폐습으로 지적되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도 실은 인간의 성선택의 결과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윈은 앞서 얘기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에서 자연 선택에 비해서 이런 성선택은 굉장히 지능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쨌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무성생식, 단성생식이 오로지 효율적으로만 보면은 대단히 좋은 번식 방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약간은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했던 양성생식, 소위 DNA에 대한 소비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성이 있었을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았지만 지금 결과로 나타났듯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고등생물들이 다 그 양성생식이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온 것과 비슷하게 바로 인간에 있어서도 다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경제 발전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주의와 같은 일사불란한 선택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런 성의 분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인간의 그 생물의 역사 전체는 뭐 한 30-40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 인간이 태어난 거는 인간이라는 종이 발생한 건 한 200-300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체 생명의 진화 역사를 24시간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지막 1분 정도에 해당하는 순간에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류 경제도 물론 언제부터 인류가 경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거를 따지긴 어렵지만 농경이나 목축을 시작한 뭐 이때부터 대략 저축이라는 거를 시작하고 소유권이 발생했겠죠. 왜 그러냐면은 수렵하고 채취할 때는 소유권이라는 거가 등장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생활을 시작한 게 한 1-2만 년 되는데 그 1-2만 년 중에서도 아주 짧은 300년 그러니까 뭡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에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르는 이 급속한 발전은 불과 한 300년 동안에 일어났는데 바로 이 300년의 급속한 산업발전이 일어난 계기가 제가 저번에 1차 산업혁명과 소비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서 상업이 발전하면서 도시에 새로운 중산층, 소비자 그룹이 생겨나고 그들이 이런 엄청난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됐는데 바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그런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지만 그게 단순히 경제사뿐만이 아니라 진화,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조차도 작용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